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국제 우주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나사는 오는 2024년에 다시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입니다. 자, 이번 우주 대회에서 나사 국장이 좀 흥미로운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의하다시피 2024년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나사 국장이 쉽게 얘기하면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 이제 공식적으로 했어요. 예. 네. 그 나사 국장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이 지금 브라이든스타인 나사 국장은 우주 대회에서 함께라면 혼자 했을 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서 네. 우리는 달에 갈 때 국제 우주 정거장에 참여해온 모든 파트너와 함께 데려가길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나사가 뭐 사실상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하나는 앞서 말한 그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거, 예. 이게 이제 주요한 계획 중에 하나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의 이제 미니 버전이라고 불리는 예. 그 게이트웨이를 네. 건설하는 게 있어요. 이 게이트웨이는 지구와 달 사이에 중간 뭐 기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사 혼자의 10만 원은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을 때 참여했던 나라들이 이번에도 좀 같이 참여를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달궤도 우주 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에 우리나라도 협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나사 입장은 아까 설명했던 그 국제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네.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 때 참여했던 나라들 예. 이 나라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그 당시에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 때 미국과 뭐 러시아, 캐나다, 일본, EU 국가들에서 총 16개 국가가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나사의 의지인 거고 일본은 앞서 이 게이트웨이와 관련해서 우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가 이 로봇팔 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인데 이 게이트웨이에서도 로봇팔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이 미국과 우주정거장 운영 국가들 이 11개 국가가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 국가들의 생각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국제 우주정거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나라들은 그냥 그대로 게이트웨이까지 확대를 하자 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연합이나 일본, 캐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사실상 요즘에 그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배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중국도 이런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미중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미국 의회는 중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놓은 상태고요.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 우주대회 기조 연설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한 7차례인가 강조를 했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그 우주대회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이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신청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 측에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게이트웨이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계획인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은 예. 이번엔 남자 우주인 한 명, 그다음에 여자 우주인을 한 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네. 네.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애초 계획은 원래 미국 우주인들을 보내는 건데 이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유럽의 우주인을 좀 달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속내를 밝히긴 했었는데 2024년으로 예정된 그 달 탐사에서는 미국 우주인들만 아마 달에 착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유럽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을 한다면 나사의 도움으로 2027년이나 2028년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이 유럽 우주국은 달 탐사선 이게 오라이온 탐사선인데 이 탐사선에서 그 서비스 모듈이라고 있어요. 네. 이 탐사선에 그 뭐 공기나 물 같은 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인데 이 모듈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 네. 현재 나사하고는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 달 탐사와 관련해서 블루 오리진을 창립한 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국가대표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 2024년에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와 관련해서 네. 미국의 우주 기업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네.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블루 블루 오리진이라는 오리진이요? 회사죠. 이 블루 오리진은 달 착륙선인 블루문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블루문은 사실상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를 겨냥해서 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요. 네. 이 베조스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니네가 그 2024년에 달에 착륙할 예. 착륙선을 만들 테니까 우리 거 좀 써달라. 뭐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블루 오리진은 잘 알려진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의 전통적인 항공 우주 기업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예. 이제 나사의 달 탐사 계획은 2028년이 목표였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앞당겼거든요. 예. 2024년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이 자기네들 혼자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경쟁 관계였던 이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방위산업 업체랑 네.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전략적 제휴를 맺은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로키드 마틴, 노스록 그룹은 이런 세 그룹은 원래 예전부터 경쟁을 계속 해왔던 기업이었잖아요. 예. 서로 이제 자기네들 거 써달라고 뭐 이렇게 경쟁 관계였는데 네. 이제 뭐 연합군을 꾸린 거죠. 이기 네. 때문에는 그래서 그 블루 오리진은 달 탐사선의 어떤 책임을 맡게 되고 예. 그리고 그 로키드 마틴은 이 착륙하고 나서 다시 네. 이륙할 때 쓰이는 모듈을 뭐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을 어. 분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총괄 책임은 블루 오리진이 맡는 걸로 예.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달 탐사를 앞두고 미국 안팎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나라든 누가 함께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